잠을 잘 자면 분명 피로가 풀리고 뭔가 다른데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바른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고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보약, 영양제가 필요 없는데요. 잘 자고 이게 어느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안타깝게도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요. 몸에서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건데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의 수치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시신경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을 조절하고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하여 새벽 2시에서 4시경 최고조였다가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실제로 1살에서 3살까지는 멜라토닌의 농도가 매우 높다가 10년마다 15% 정도씩 감소합니다. 생후 100일 이전의 아이가 잠을 못 자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새벽잠이 적은 이유가 이 멜라토닌 때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잠을 자면서 신체의 전반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핵심이 멜라토닌입니다. 실제가 우리가 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죠.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쓰는 대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기관이고 그에 따라 활성산소 등의 노폐물이 많이 생성되어 노폐물 배출은 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뇌척수액과 멜라토닌에 있는데요. 바로 수면 과정에서 몸속에 대대적인 청소가 일어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이 빠져나와 뇌 신경세포 사이를 지나며 낮 동안 쌓인 활성산소와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등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다른 부위보다 뇌는 정말 청소하기가 어려운데요. 잠을 잘 때만 청소가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이 잠을 잘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뇌의 신경세포막에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 APP라는 단백질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상태로 박혀있고 APP는 뇌의 발달, 기억, 신경 전달에 역할을 합니다.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의 이런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지만 멜라토닌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수면 중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이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으로 뉴런끼리의 의사소통 부위인 빨간색 원의 시냅스라는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신호가 변환되고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시냅스를 확대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시냅스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가 오가는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가 방출되는데 정상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등의 노폐물을 수면 중 뇌척수액의 멜라토닌이 청소를 촉진시키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제거되지 못하고 끈적한 성질로 인해 서로 뭉쳐 플라그를 형성해 축적됩니다.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시냅스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죠. 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미세 악유세포 등을 자극하여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 물질들은 시냅스 자체를 제거해 뉴런과 신경계 전체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뉴런이 죽으면 뇌는 학습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수축하기 시작하고 기억상실, 의사결정장애, 언어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베타 시트 구조는 끈적하고 서로 뭉쳐서 뇌에 축적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 40, 42에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멜라토닌 베타 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하여 그물과 같은 응집구조 형성을 해체시킵니다. 마우스 모델에서 왼쪽은 림프관으로 배출된 베타 아밀로이드 양을 나타낸 그래프로 고농도 멜라토닌 섭취군에서 림프관 내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량이 300% 이상 증가되었으며 오른쪽은 뇌에 남아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로 멜라토닌 섭취 시 20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 섭취가 뇌의 아밀로이드를 림프관으로 배출시켰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 청소 타임 시작을 제대로 해야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잘 정리하고 피로가 풀리고 개운해지는 건데요.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시죠? 물론 저도 그럽니다. 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죠. 같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자기 전 핸드폰, 모니터, TV, 형광등 등의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수면 중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어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021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를 확인한 결과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보다 멜라토닌 분비 시작이 30분 지연되었고 총 멜라토닌 분비량이 38.7% 감소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당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것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약물이 점점 잘 안 듣기도 하고 이런 약들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했고 직구는 불법이었지만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이 개발되어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잠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엔 일어나고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출국을 해서 시차가 생기는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하여 밤낮이 자주 바뀌는 분들, 이 리듬이 깨지는 것, 이게 우리 몸에 엄청난 가혹 조건이자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사용하던 게 바로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빠르게 생체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당연하게도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불면증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보면 정상인의 8.1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한국 사람들 너무 잠을 못 잡니다. 미국 연구 결과 1시간 일찍 시간을 맞추는 서머타임 시작 이래 심장마비가 24% 올라가고 1시간 늦게 시간을 맞추는 서머타임 종료 후 첫날 심장마비가 21%나 낮아집니다. 물리적인 수면 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수면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양이 안 되면 질을 올려야죠.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 건강한 노인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 비렘 수면 및 총 수면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증가했고 수면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이 나오는데요. 멜라토닌 덕에 잠을 잘 자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꼼꼼하고자 그리고 더 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잠을 더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요. 두뇌, 항산화, 항암을 비롯한 멜라토닌에 대한 더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때 잠이라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